1인당 나라 빚 또 사상 최대다. 얼마길래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3년 올해입니다. 1인당 나라 빚이 2200만 원입니다. 2200만 원. 와, 그러면 이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부담인지. 이게 5인 가족 기준으로 잡자고요. 예, 5인 가족 기준으로 말입니다. 5인 가족 기준으로 잡으면 이게 얼마입니까? 예, 1억 천입니다. 1억 천. 예, 1억 천. 저는 5인 가족이거든요. 여기다가 저는 이제 부모님 계시니까 부모님까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4,400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되면 1억 5,400만 원이에요. 우리 집의 빚만 1억 5,400만 원입니다. 이게 적은 숫자인가요? 적은 숫자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입니다. 예, 이렇게까지 늘어나면 과연 우리 정부가 괜찮을 건가 하는 그런 두려움 굉장히 듭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2016년만 하더라도요. 예, 121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7년 들어서서 1283만 원 별로 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요. 그런데 2019년에 1397만 원 되더니 2020년, 2021년, 2022년 보세요. 난리도 안 하게 늘죠. 1397만 원이 1633만 원이 됩니다. 1년 만에. 1633만 원이 2021년에 1867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1867만 원이 1년 만에 2070만 원이 됩니다. 진짜 장난 아니게 늘죠. 2022년에 2070만 원이 2023년에는 2200만 원까지 늘어난 거예요. 야, 참 이거 늘어나는 거 보면 예, 1인당 국가 채무가 어마어마하게 는다 이런 생각이 들죠. 2016년 대비 2023년 증가율을 보면 81.37%예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돈을 뿌렸는지 나라 곳간, 예, 나라 살림살이를 쌈짓돈으로 알았는지 뭐 충분히 볼 수 있는 그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돈 뿌렸죠. 돈 뿌렸어요. 경검살포. 그동안 많은 대통령들이 고생해서 국부를 엄청 쌓아왔는데 예, 단 5년 동안에 415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마구마구 뿌려댔습니다. 5년 동안에 말입니다. 415조라는 돈을 말입니다. 예, 1년에 막 80조 90조씩 뿌렸으니 1인당 국가 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솔직히 사상 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 예, 그나마 사상 최악이라고 이야기 안 한 게 다행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상 최악이 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한 수치니까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그래도 증가율이 6% 적습니다. 국가 채무가 예,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예, 1068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3년 올해는요. 1134조 4천억 원이에요. 예, 6%라는 증가율이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그나마 낮은 거예요. 65조 6천억 원 늘어났으니까요.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게 1년에 100조가량도 늘어날 때가 있었잖아요. 100조. 예,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 데가 있었습니다. 국가 부채 보세요. 국가 부채가 2016년에 626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2년에 1068조 예, 지금 8천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보더라도 말입니다. 440조가량 늘어났죠. 440조가량. 단순하게 보더라도 2016년 대비해 보면 말입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뿌렸는지 짐작이 되실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하든 긴축하겠다 긴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긴축하겠다 이야기하는 바람에 증가율이 6%밖에 안 되고 65조 6천억 원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이렇게 긴축하고 예, 줄이고 줄인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또 말입니다. 현금 살포하는 대통령이 나서게 되면 언젠가는 또 예, 현금 살포하는 대통령이 나서겠죠. 그러면 나라 살림 괜찮을까요? 그때는 아마 기둥뿌리까지 뽑아서 다 뿌려주려고 생각할 겁니다. 왜 뿌립니까? 선거에서 이기려고요. 선거에서 이기려고.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진짜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정부 주도의 금권 선거가 저는 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 이거 빨리 재정 준칙이라고 해서 나라 빚도 함부로 못 쓰게 대통령 마음대로 못 쓰게 막아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도 나라 국가는 함부로 손 못 대게끔 법제화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법제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앞으로도 예, 돈 뿌려서 예, 표를 살려고 하는 금권선거가 횡행할 거고요. 그 금권선거 때문에 대한민국 나라 국가는 예, 그야말로 다 망가질 거예요. 그런 일을 또다시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재정 준칙을 나라 법으로 정해서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예, 나라 국가는 손대지 못하게 예, 그렇게 만드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나라 국가는 누구나 손 못 대는 거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법으로 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채가 2,2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200만 원의 빚이 다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말입니다. 인구 통계에 잡힌 사람들도. 그러니 뭐 예, 저기 제주도에 있는 예, 지금 자영업자분도 2,200만 원의 빚을 가지고 있고요. 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2,200만 원의 빚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 예, 나라 빚이라는 게 참 진짜 대단하죠. 예, 제발 예, 재정 준칙을 만들어서 어느 대통령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막는 예, 그런 강력한 예,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